안녕하세요. 학습 2팀 리바운드 2차 스파크 데이터 처리 및 스파크와 아파치 하이브 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조 김민우입니다. 저는 이제 스파크에서 이미지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파크 2.4 버전에서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및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퓨터 비전 기반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세트의 로딩 및 처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 도입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1에서 먼저 스파크 이미지 파일 읽기 패키지를 임포트를 먼저 하고요. 라인 3와 4에서 이미지 딜 함수와 이미지 df 함수를 사용하여서 이미지 파일들의 패스를 먼저 지정을 하고 이미지 딜에 있는 파일들을 이미지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인 6에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출력하여서 라인 8에서 이제 이미지 df에서 height, weight, n 채널 등의 컬럼들을 선택해서 상위 5개를 트렁케이트 하지 않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컬럼 종류를 살펴보면 오리진, height, weight, n 채널, 모드, 데이터, 라벨,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에서 이진 파일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진 파일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파크 3.0에서는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지원을 데이터 소스로 추가하였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레코더는 각 이진 파일의 원본 내용과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단일 데이터 프레임 레코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파일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은 컬럼을 가지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 수정시간, 길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진 데이터 파일을 읽으려면 데이터 소스 형식을 바이너리 패턴으로 먼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옵션인 패스 그로브 페이터를 사용하여 파티션 검색 동작을 유지하면서 지정된 전역 패턴과 일치하는 경로로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와 같은 출력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제를 실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인 1에서 패스 변수를 읽어드릴 데이터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바이너리 파일 df의 포맷을 이진 파일로 지정을 하고 패스 글로브 필터를 통해 지정된 경로의 모든 jpg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패스 경로에서 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다섯 줄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 df 변수의 포맷을 이전 파일로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패스 글로브 필터를 통해 지정된 경로의 모든 jpg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커시브 파일 룩업을 사용하고 패스 경로에서 로드합니다. 그리고 첫 5줄의 출력 값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SQL과 아파치 하이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파크 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의 경우 스파크 SQL은 아파치 스파크의 기본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고 관계형 처리와 스파크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API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크 SQL의 역사와 배경은 샤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먼저 하고 여기서 이제 샤크는 아파치 스파크 위에 하이브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여기 하둡 시스템에서 최초의 대화형 SQL 쿼리 엔진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통합 진입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 2.0부터 스파크 시즌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단일 통합 진입점 제공을 한다는 점과 RD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API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단일 객체에서 액세스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특징과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른 성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급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성 측면에 대해서 하이브, 맵 리듀스만큼 확장 가능합니다. 관계형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선언적 쿼리 및 최적화된 스토리지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 복잡한 분석 라이브러리 기능에서 머신러닝 같은 기능을 호출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SQL과 아파치 하이브에 대해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예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대량의 내장 함수를 제공하지만 자신만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이를 UDF라고 합니다. 이제 풀어 말하면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UDF는 고유한 파이스파크 혹은 스칼라 UDF를 생성하면 스파크 SQL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UDF는 세션별로 작동하며 기본 메타스토어에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밑에는 이제 UDF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큐브드 변수를 순환하고 롱타입에 S를 3번 곱한 걸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큐브드 사용자 지정 함수를 UDF로 등록을 하고 S1부터 8까지 넣은 임시뷰 UDF 테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큐브드 UDF를 사용해서 UDF 테스트에서 ID와 큐브드를 ID 큐브드로 바꿔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으로 큐브드가 ID 큐브드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1부터 8까지 출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SQL과 아파치 하이브에 대해서 파이스파크 UDF 속도 향상 및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파이스파크 UDF의 문제인데요. 스칼라 UDF, 이 기능은 스칼라 UDF의 성능이 느리다는 특징에 기반하여 판다스 UDF, 이를 보통 벡터화된 UDF라고 하는데요. 이를 도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판다스 UDF는 아파치 에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판다스는 해당 데이터로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판다스 UDF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으면서 데코레이터로 또는 함수를 감싸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설정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핵마다 개별 입력에 대해 작업하는 대신에 판다스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파치 스파크 3.0에서 판다스 UDF는 판다스 시리즈 등 파이썬 유형 힌트로 판다스 UDF의 유형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종류의 판다스 UDF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스칼라와 그룹화된 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에로우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 메모리 컬럼 기반의 데이터 포맷이고요. 스파크에서 JVM과 파이썬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 UDF API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판다스 UDF-S는 파이썬 타입 힌트를 사용하여 UDF 타입을 추론하고 판다스 UDF 지원 타입은 시리즈 투 시리즈, 이터레이터 오브 시리즈 오브 투 이터레이터 오브 시리즈, 이터레이터 오브 멀티플 시리즈 투 이터레이터 오브 시리즈 투 스칼라 등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다스 펑션 API도 있는데 이는 로컬 파이썬 함수를 파이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에 직접 적용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입출력 모두 판다스 인스턴트인 파이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에 로컬 파이썬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라 판다스 UDF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스칼라 판다스 UDF는 스칼라 연산을 벡터화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성분을 말합니다. 셀렉트와 with 컬럼과 같은 함수를 함께 사용하고요. 여기서 스파크는 컬럼을 배치하고 분할하면서 각 배치에서 함수를 호출하여 생성된 데이터 결과값들을 연결하여 판다스 UDF를 실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화된 맵 판다스 UDF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룹화된 맵 판다스 UDF는 분할, 적용, 결합 패턴을 구형하는 그룹 바이, 어플라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 적용, 결합 패턴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분할 파트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그룹 바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그룹으로 분할을 먼저 하고 적용 단계에서는 각 그룹의 함수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함수의 입력과 출력값은 모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입력 데이터는 각 그룹의 모든 로우와 컬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합 단계는 결과값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합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3.0 스칼라 판다스 UDF 예시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요. 여기서 큐브 함수를 선언하고 큐브 함수에 대한 판다스를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시리즈를 생성하고 이 시리즈에 대한 로컬 판다스 데이터를 실행하는 판다스 UDF에 대한 함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큐브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큐브드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다스 UDF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큐브드 UF 이퀄 판다스 UDF 호출이 일반적인 판다스 기능입니다. 이에 대한 출력 결과로 큐브 계산을 위한 간단한 판다스 시리즈로 로컬 함수 큐브들을 적용한 코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주석을 보면 확실히 간단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전 로컬 함수로는 스파크 드라이버에서만 실행되는 판다스 함수였지만 벡터화된 UDF를 사용할 때 스파크 작업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판다스 UDF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초기 분할 단계, 맵 파티션 함수 호출 단계, 홀 스테이지 코데이션 단계, 에로 아발 파이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랄라이즈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데이터 스파크 클러스터의 여러 실행자를 분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호출 단계에서 이 함수는 각 실행자의 파티션에 대해 적용을 합니다. 먼저 각 파티션에 대해 해당 파티션의 모든 요소를 처리한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에로 바이너리 배치를 스파크 내부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홀 스테이지 코디전 단계에서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스파크 작업을 하나의 코드로 결합을 합니다. 이로 인해 CPU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하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다스 UDF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으로 아로우 아발 파이썬 단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로우를 사용하여 파이썬 코드를 평가하는데요. 이 단계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에로우의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 SQL 셀, 비라인 및 태블로로 쿼리하기, 이에 대해 스파크 SQL과 셀, STS, 스파크 트리프트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파크 SQL 실과 스파크 트리프트 서버가 있는데요. 먼저 스파크 SQL 실은 사용자가 직접 SQL 쿼리를 입력하여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는 주 용도는 직접 SQL 쿼리를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지원은 없고요. 이런 기능 때문에 CLI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션 관리에서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통신이 가능하고 사용자 대상에서는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통 사용을 합니다. 실행 환경은 로컬 모드에서 실행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요. 사용은 이제 개발과 테스트에 이용됩니다. 이제 여기서 스파크 트리프 서버는 스파크 SQL CLI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가 JDBC와 ODBC 프로토콜을 통해 스파크 SQL 기능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이제 원격으로 SQL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토콜은 위에서 말씀했다시피 JDBC, ODBC를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통신을 하는 점에서는 스파크 SQL CLI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대상은 이제 여기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스파크 SQL CLI와 별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도 실행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실행 환경은 네트워크의 서비스 모든 측면에서 실행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은 보통 스파크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하이브에서 사용되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데이터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란 뜻으로 예로 들어서 테이블 구조, 데이터 타입, 열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스파크 SQL은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사용하여 하이브 테이블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스파크는 하이브에서 정의한 테이블에 대해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이미지는 원격과 로컬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컬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원격으로 로컬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 SQL과 트리프트 서버의 아키텍처와 주변 컴포넌트 연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여기서 이제 JVM이 중요합니다. JVM이란 Java Virtual Machine 위에서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 및 도구들과 연동되며 분산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빌리비 CLI가 있는데 이는 하이브 서버 2에 접근하기 위한 JDBC 클라이언트 룰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각각의 실행 과정과 설명을 담은 영상들이 있고요. 이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로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프트 서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파치 스파크 인스턴스와 연결을 위해 스파크 트리프트 JDBC, ODBC 서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파크 홈 폴더에서 sbin start script 서버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하고, 만약 스파크 드라이버와 워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밑에 있는 스파크 홈 sbin start all ash 이런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이 먼저 완료가 되었다면 타블로를 시작 및 연결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타블로를 먼저 실행하고 커넥트 대화 상자에서 more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 패널에서 스파크 SQL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파크 SQL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스파크 SQL 연결 대화 상자에서 다음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로컬 아파치 스파크 인스턴트에 연결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데이터 소스 연결 및 스키마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셀렉트 스키마 드롭다운 메뉴에서 데폴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테이블 목록을 확인합니다. 테이블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테이블 끌어오기 및 쿼리 실행을 수행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people 테이블을 주 대화 상자에 drag 테이블 here라고 표시된 공간에 끌어다 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update now 버튼을 클릭하여 태블로가 스파크 SQL 데이터 소스를 쿼리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버를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사용하면 서버를 중지하는데 유용한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의 단계에서 태블 스파크 SQL에 있는 데이터를 태블로로 시각하는 실습 영상과 태블로에서 스파크 SQL에 연결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밑에 링크에 띄워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부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JDBC와 스파크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JDBC 드라이버 설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한 뒤에 다운로드한 JDBC 드라이버를 스파크 클래스 패스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명령어로 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JDBC URL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결 속성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저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사용자 이름이고, 패스워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DB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를 로드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을 의미하고요. 드라이버는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JDBC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JDBC 드라이버의 기능은 복잡한 SQL 쿼리 실행과 데이터 분석 용이, 데이터 통합 측면에서 장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 SQL을 사용하면 로드한 데이터에 대해 복잡한 SQL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거나 다른 데이터 소스와 합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이제 스파크 SQL을 사용하는 트리프트 JDBC, ODBC 클라이언트를 처리하는 아파치 스파크의 아키텍처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파티셔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량의 데이터를 스파크 SQL과 JDBC 외부 소스 간에 전송할 때 데이터 소스를 파티셔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는 단일 드라이버 연결 간의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와 소스 시스템 자원의 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티션 관련 속성으로는 non-partition, partition column, lower bound, upper bound가 있으며, 이를 통해 테이블 읽기 및 쓰기에서 병렬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티션 수는 스파크 워터 노드의 수의 배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스 시스템이 읽기 요청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와 어펄 바운드는 파티션 컬럼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파티션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 컬럼은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의 값이 특정 범위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다른 파티션 컬럼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파티션 여러 컬럼의 해시 등을 생성하여 파티션을 더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분할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 분할이 있는데 범위 분할의 경우 분할 키 값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 번호를 분할 키로 수평 분할하는 경우를 범위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록 분할입니다. 이는 각 목록의 파티션을 할당 분할 키 값을 그 목록에 비추어 파티션을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어 country라는 값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중에서 하나 있는 행을 빼낼 때 이제 북유럽 국가 파티션을 구축할 수 있는 목록 분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시 분할입니다. 이는 이제 해시 함수에 기반한 분할인데요. 보통 이 값에 따라 파티션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4개 파티션으로 분할할 경우 해시 함수는 0부터 3까지의 정수를 돌려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분할입니다. 이제 상기 기술들을 결합하는 것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먼저 분할하고 다음에 해시 분할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시스턴트 해시법도 있는데 이는 해시 분할 및 목록 분할의 합성으로 간주될 수 있고 키 공간을 축소함으로써 일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처는 밑에 블로그에서 따왔고요. 이제 챗GPT를 약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포스트그레 SQL 예제를 실습하고 설명한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제 파이썬에서 아파치 스파크 소스를 사용하여 JDBC 소스에서 데이터를 먼저 로드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이제 이를 통해 데이터를 읽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코드 2번은 이제 데이터를 쓰는 절차인데요. 이 코드 1, 2번을 이용해서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자바 API 기능을 수행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포맷은 이제 데이터 소스 포맷으로 JDBC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제 옵션은 이렇게 URL 이렇게 JDBC PostgreSQL 이 기능을 수행하여서 DB 서버를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옵션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인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유저네임, 옵션, 패스워드와 같은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DBC 메소드는 JDBC URL 테이블 이름으로 직접적인 이름을 인수로 받으며 프로퍼티스 딕셔너리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포함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URL 테이블 이름과 프로퍼티를 바로 인자로 받아 처리합니다. 이제 포맷으로 출력 데이터 포맷을 JDBC로 설정을 하고 JDBC 메소드를 호출하여 직접 JDBC URL과 테이블 이름을 설정하고 프로퍼티를 통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전달합니다. 해당 방식은 데이터를 지정된 JDBC 데이터 소스에 저장하는 것으로서 코드 실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MySQL 예제를 실습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의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이썬에서 아파치 스파크 SQL을 사용하여 JDBC를 통해 MySQL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load data from a JDBC source using load 함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스파크 리드 포맷 함수를 살펴보면 스파크의 리드 함수를 사용하여 JDBC 데이터를 읽어오는 형식을 정의합니다. 이제 옵션의 같은 경우에는 my database 서버를 URL로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DB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주소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옵션 드라이버 .mysql JDBC 드라이버는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지정하는데요. 이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테이블 네임은 이제 읽어올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옵션 유저네임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옵션 패스워드의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접속 비밀번호를 지정하고요. 이제 로드 함수를 통해 설정된 옵션에 따라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이제 saving data to JDBC sourcing using save 함수에서 JDBC DB write format 함수를 통해 JDBC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옵션 URL JDBC MySQL DB 서버 3306 데이터베이스 이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URL로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 드라이버 .mysql 드라이버는 이제 위에서와 같이 JDBC 드라이버를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 DB 테이블 네임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장할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옵션 유저네임
이 함수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옵션 패스워드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save 함수를 통해서 설정된 옵션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